이재명을 돌발 행동, 미국 블룸버그에 사과를 요구했다. 자, 무슨 일일까요? 일단 그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조폭 연루설, 뭐 조폭 연루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느냐, 가짜뉴스로 드러났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 사과하라 막 그렇게 하니까 SBS가 또 뭐 사과를 했었죠. 그리고 그 조폭 연루설 사실은 SBS에서 했던 조폭 연루설하고 다른 내용 가지고 지금 그 법원에 판결이 났다고 해서 이재명이 억지로 깨워 맞춘 겁니다. 조폭 연루설. 뭐 그렇다고 해서 조폭 연루설이 다 없어진 것도 아닌데 어쨌든 언론사를 막 압박을 했죠. 우리 언론사를.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외국 출장 가가지고 갑자기 동아일보를 겨냥을 해서 이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해서 한국신문협회상 상을 수상을 한 내용, 그 김만배의 말을 그때 단독 취재를 했었죠. 그래 그 내용이 그 천하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분 이재명 뭐 이렇게 됐는데 그거 잘못된 보도다. 그리고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잘못된 거라고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그때 당시 수사를 했던 그 친 이재명 성향의 검사가 이야기한 걸 가지고 또 동아일보를 막 압박을 했죠. 한국신문협회까지 막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탄압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언론을 또 그 과도하게 통제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언론 통제 이런 거를 미국까지 뻗치는 지금 황당한 일이 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마 자기 이름으로는 하지 못하고 청와대 명의로 블룸버그에 사과 요구를 했습니다. 자, 무슨 일일까요? 기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디지털 타임즈 기사인데, 청와대가 미국 블룸버그에 국민 배당금 사과 요구했다. 보도 방식 우려 전달.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12일 저녁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지금 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국민 배당금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지금 수익을 올려서 반도체 하락 때문에 수익을 올려서 노조에서도 막 뜯어가려고 하고 막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있죠. 자, 거기서 이재명 정권도 그렇게 되는 지금 반도체가 호황으로 가는 데 대해서 한 일도 없으면서 거기다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마치 이윤을 초과된 많이 남은 이윤을 정부가 가져가가지고 그것을 국민에게 정부가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원하는 국민들에게 나눠준다. 뭐 이런 구도였죠. 이런 구도에서 국민 배당금제라는 말을 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이 이 초과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고 초과 세수를 이야기한 거다. 세금에 많이 걷었을 때 그렇게 쓰겠다는 이야기다. 변명을 했지만은 실제로 김용범 실장이 쓴 그 내용에는 초과 이윤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초과 세수라는 말도 있고 초과 이윤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막 개장을 했던 코스피가 8천에 막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내용이 알려져서 폭락을 해버렸죠. 한 5% 정도 순식간에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룸버그 통신이 그때 이제 해석 기사를 낸 거죠. 블룸버그 통신은 주로 이제 금융 전문 미국의 아주 유력한 통신사입니다. 그 블룸버그 통신이 이런 거죠. 한국 AI 수익 활용한 국민 배당금 제한 이 제목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그때 주가 5% 폭락을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냐. 삼성전자와 SK가 역대급 이제 이윤을 창출을 했는데 이윤을 창출을 하면은 그걸 직원들에게 그러니까는 임직원들에게 공평하게 좀 이제 어떤 룰에 의해서 나눠주고 성과급으로라도 나눠주고 나머지는 재투자를 하는 거죠. 재투자를 해서 더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도록 만드는 건데 이재명 정권이 그 중에서 일부를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가져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니까 이러면 그러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 아니냐. 지금 그 반도체 호황 때문에 아주 그 주가가 막 치솟고 있는데 그런 이 분석이 블룸버그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먼저 이걸 이야기를 언론 그 분석을 해가지고 이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고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해석을 한 거죠. 금융 전문 이 통신사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블룸버그 쪽에 갑자기 화살을 돌려서 책임 전가를 막 하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디지털타임즈.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을 AI 관련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으로 해석한 블룸버그 통신에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을 했다. 그리고 어제 발전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측에 김용범 실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보도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한다. 이 취지의 서한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니, 정책실장이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린 게 아주 개인적인 그거다. 그 정책실장이 어떻게 이 중차단 문제를 개인적인 견해로 발표를 이렇게 올립니까? 이미 다 숙성이 돼가지고 아마 이재명하고도 이야기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여론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완전 이제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정책을 집행을 하려고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한번 치고 빠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개인 SNS 게시물을 왜 그렇게 보도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블룸버그의 부정확한 프레이밍이 시장의 실질적인 혼선을 초래하고, 아니, 김용범 발언으로 이미 혼선이 초래가 됐죠. 초래가 됐고 그 혼선을 분석을 한 것이 블룸버그 보도죠. 그런데 블룸버그의 부정확한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시장의 실질적인 혼선을 초래했다.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시장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를 한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쪽에서는 김용범 실장의 발언을 보도하고 사설을 통해서 반영을 해라. 블룸버그 통신에 마치 무슨 보도 지침 내리는 것 같죠. 김 실장이 처음에는 초과 이익 배분인 것처럼 제안했다가 뒤늦게 해명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니 수정하라. 처음에 이거 초과 이익 그 배분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 초과 세수 배분이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는 초과 세수 배분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것도 다 수정을 하라. 처음에 그 이야기했던 거. 근데 지금도 그 SNS 다시 읽어보면은, 초과 이익이라는 단어도 몇 차례 나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은 기업 이익의 재분배를 주장한 적도 없고,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제안한 적도 없으며 민간 부문의 수익을 직접 이전하자고 말한 적도 없다. 블룸버그의 잘못된 해석으로 이 같은 프레임이 퍼져서 시장의 안정성과 국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쳤다. 자, 그렇게 해서 항의하고 정정부도하라 이런 거죠. 사과를 하라 이렇게 미국 통신사에 요구를 했는데, 이 블룸버그 쪽은 아직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아마 이게 무시하는 건지 무슨 반응이 나오긴 나올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그 김용범 실장이 그런 국민 배당금제를 이야기를 해서 그게 이제 코스피 시장에 알려지니까 이거 뭐냐? 이거 뭐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팔아치워버렸죠. 그래서 순식간에 5%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5% 떨어진 원인을 블룸버그가 분석을 한 거죠. 분석을 해서 김용범의 그런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했는데, 청와대가 지금 보낸 내용을 보면은 마치 블룸버그의 보도 때문에 이것이 주식이 폭락을 한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선후가 지금 다른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도 짚어봐야 되는 것이고,
이 한국 언론에 대해서 압박을 막 행사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뭐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가짜 뉴스라고 막 몰아붙이고 뭐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런 이야기 막 하고 하는데 이거를 미국 통신사에까지 같은 식으로 이렇게 사과를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 내용 자체도 그렇고 미국 언론의 한국 청와대 이름으로 이렇게 항의 사안을 보내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결말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이제 보도하고 별개로 김용범의 그 이야기, 일종의 국민 배당금 같은 이 이야기가 상당히 지금 정시를 여전히 불안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완전히 롤러 코스피 소리를 들을 정도로 출렁였습니다. 역대급으로 출렁거렸습니다. 오늘 뷰센 뉴스는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코스피가 코인보다 심한 투기판이 되어버렸다. 코스피가 코인 그 가상화폐보다 더 심한 투기판이 됐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 초반에 8,000을 잠깐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막 속보가 뜨고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추락을 하면서 장 막판에 7,300대까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보다 극심한 투기 양상을 보였다. 자, 이게 언론 뷰센 뉴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전 거래일보다 무려 488.2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12%가 폭락을 해서 7,493.18로 거래를 마쳤는데 8,000까지 올라갔다가 이런 낙폭은 이란전이 발발한 직후 3월 4일 기록한 698.37포인트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떨어질 거다. 그리고 장중 최고치하고 최저치 간 변동폭이 무려 675.1포인트. 역대 두 번째다. 지금 아시아 증시도 오늘 뭐 약세를 보였는데 일본, 대만, 홍콩은 낙폭이 1% 선이었고 중국은 0%대인데 한국만 6% 폭락세를 연출을 했다. 그래서 미국 월가에서는 코인보다 극심한 한국에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냐고 놀라움을 표시한 그대로가 나타났다. 그런 겁니다. 외국인이 이날도 개장부터 무서운 기세로 주식을 팔아치웠고 장 초반 순매수였던 기관들도 매도로 돌아서면서 바닥이 없는 폭락이 시작이 돼서 오후 한때 사이드카가 일시 효력 정지죠. 사이드카가 한 달 만에 또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도 9.8원 급등해서 1,500선을 또 넘어갔습니다. 정말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안한 그런 그 경제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김용범 실장이 이야기한 국민 배당 이것은 아마 완전히 걷어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 슬쩍 간을 보고 다시 언젠가는 이런 방식으로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그대로 노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이런 부분들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고 정권 출범 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호황을 누리는데 기여를 했는 게 있는가? 기여하기는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의 노력으로 그리고 그 전에 보수 정부에서 구축해준 인프라, 세제 혜택 이런 걸로 막대한 이제 이익을 올리고 있으니 거기다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에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하는데 보조를 맞췄으면은 모르겠지만은 다 재벌 특혜다 이런 식으로 삼성
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어떤 세제 지원하는 거 이런 거를 재벌 특혜라고 막 반발을 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올해 1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 보면은 그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반도체 분야의 R&D 연구개발 그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좀 탄력적으로 예외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그때 한창 논란이 있었죠.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하면 안 되고 지금 반도체 연구 개발 여기 굉장히 집중해야 되니까 그것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R&D 인력은 좀 빼자 이렇게 했는데 그 예외 조항을 아예 삭제를 해서 지금 민주당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마치 이 반도체 호황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2023년에 국민의힘이 K-칩스법 그러니까 반도체 살리기법을 추진을 할 때도 민주당이 재벌 특혜다 막 이러면서 반대를 했는데 가까스로 그때 이제 통과를 시키기도 했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가 호황이라고 여기에 마치 본인들이 어떤 지대한 역할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무슨 국민 배당금제 이윤을 가져가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는 이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세수를 이야기했다. 세수가 많이 거치니까 그걸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안이다고 하지만은 세수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수가 늘어나면은 빚 갚는 데 쓰고 그 국가재정법에 다 그런 것이 있죠. 어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싹 다 무시하고 무슨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그 긴축 재정이 포퓰리즘이다. 이런 엉뚱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기조에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노력해서 얻은 이윤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 한창 불이 붙었는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제 재발화가 됐죠. 완전히 재발화됐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재발화된 거 그거하고 안보 리스크 지금 이란에서 우리 선박이 피격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우물쭈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강력하게 항의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미동맹 막 훼손되는 이런 거 하고 또 이념 리스크도 저는 불거졌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이념 그동안 그때 대선 때부터 이재명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세력이 쌓아온 정체성을 허물 것이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대목들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쟁점으로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대 리스크, 이재명의 3대 리스크, 사법 리스크하고 안보 리스크하고 이념 리스크까지 지금 세 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오늘까지 이 후보 등록이 이제 마감이 되고 곧 본격적인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을 하는데 지금 하루가 다르게 민심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내 피살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론조사 수치가 보여줍니다. 물론 여론조사 그대로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추세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